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마감까지 여러분들 이 수익 그리고 상승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증시 오늘관을 시작합니다.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막판에 다시 그 반등을 반납하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컸었는데요. 오늘장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 보시면 모두 다 1에서 2%대 오름세를 나타나고 있죠. 그동안 정말 환율이 문제였나 봅니다. 원화 가치가 안정세를 보여주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좀 야속하긴 해요. 시장이 하락할 때 과감하게 매도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승 종목 개수가 많고요. 코스피에서는 700여 개의 종목이, 코스닥에서는 1,200여 개의 종목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업종으로 봤을 때에도 대다수 업종이 상승세인데 반도체 그리고 시장 안에서 2차 전지 바이오에 더해서 경기 민감주까지 빨간불 켜고 있어요. 과연 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오늘 이슈 추적을 통해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아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증시 오늘과 내일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시청자분들은 매일경제TV를 많이 시청하셨다면 익숙한 얼굴이실 겁니다. 대표님이 오늘장 봤을 때 네. 이 코스피의 장중 변화가 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일정 부분 있었고요. 우리 김정은 앵커가 주식을 만약에 투자한다면 네. 주식 투자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그런데 어렵게만 볼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네. 방법적인 접근이 잘못됐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면서요, 우리가 종목에 대한 연구와 접근만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큰 방향성과 얼개를 짜고 거기에 대한 흐름들을 나누어서 분석을 하면 주식 투자는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에 대한 간략한 얼개 짜드리고요. 시장의 변화와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수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방향성은 위쪽입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발표된 경제 지표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 확인되셨을 겁니다. IMF나 OECD에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2% 수준의 상승을 보일 것이다. 올해 경기 회복 구간에 들어왔다. 그리고 경기 회복은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중국, 인도, 한국 같은 나라 중심으로 생산 위주의 경제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고요. 한국은 그중에서도 지난해 1.4% 경제가 성장한 반면에 올해는 2.2% 수준에서의 경기 회복과 성장을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상수 흐름에 있어서 시장은 경제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지수는 상승한다라는 큰 맥락에서의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이 중간 단계에서 변수들이 작용을 하죠. 변수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파월의 메시지, 실적 발표 이런 등등등 변수에서 시장은 굴곡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 발 더 나아가 되면 시장에서 외국인이 사는 장이 있고요. 기관이 사는 장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장은 특별하게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2, 3주 전에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시장을 접근할 때에는 삼성전자나 시총 상위 종목들만 사기 때문에 지수는 좋은데요. 상승 종목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안 나요. 그럼 기관이 사는 장은 어떤 장이냐? 기관은 펀드에 많은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거든요. 중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포트를 짜 나가기 때문에 기관이 사는 장은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같은 장이죠. 상승 종목이 700개 이상 나오는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그럼 기관이 언제 사고 언제까지 사고 무슨 종목을 살지에 대해서 판단만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기관은 환율과 아주 밀접하게 연동되어진 흐름으로 포트를 짜고 운용을 합니다. 기관 투자자는 국내 환율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최근의 달러 N의 흐름에 따라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15일 연속 매도를 한 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매수를 했어요. 4조 원 매도했다 첫 매수이거든요. 이거는 최근 상황 하에서 152엔 내에서 움직이던 N이 155엔까지 올라간 뒤에 어제 오늘 하락으로의 전환이 가능성을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기관은 주식을 앞으로 더 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종목들이 나왔죠.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 기관이 주도하는 장이면 당연히 종목이 많은 종목들이 상승할 거고 그중에 주도적인 종목은 경기 민감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는 시장으로의 흐름이 진행될 것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패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그로 인해서 기관이 무엇을 사나 오늘 장에 좀 확인을 해보니 경기 민감주가 그 안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에서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이슈를 통해 분석을 해볼게요. 세 가지 이슈가 오늘 시장에 뜨거웠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중 대표가 언급했던 것처럼 경기 민감 섹터 안에서는 철강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많은 중소형주들이 빨간불을 켰고 그와 함께 반도체도 오늘 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전일 갑자기 오후에 ASM의 실적 이야기가 나오면서 찬물을 끼얹나 했더니 우리 증시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제약바이오도 증시 반격의 선봉장에 서고 있는데 첫 번째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분명 ASML의 1분기 실적이 다소 실망스러웠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걸 과하게 해석한 건 아닐까 싶긴 해요. 일단 매출액은 52억 유로 정도 나왔습니다. 한 53억 유로 정도에 나왔고요. 컨센서스를 하회했어요. 영업이익은 예상만큼 잘 나와주긴 했지만 신규 수주와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게 가장 큰 충격. 그래서 어제는 어닝 쇼크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안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크게 밀려났죠. 다 그 이유를 ASML의 실적 때문이다라고 평가했는데 그런데 국내 증시는 오늘장 반도체주가 오히려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셨을 거예요. 왜 어닝 쇼크라며 그로 인해서 전일장 오후에 반도체주들의 힘이 빠진 거라며 근데 왜 오늘 시장에서는 실적까지 확인해놓고 오히려 더 잘 오르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만약에 이 ASML의 실적이 국내 반도체 장비사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미칠까요? 증권가 리포트를 보니까 실제로 신규 오더 부진 영향으로 반도체 업종이 타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주가 조정은 있었다.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SK하이닉스도 그렇죠. 삼성전자도 그렇죠. 신규 오더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이익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표. 전일장부터 이 ASM의 실적과 국내 반도체주들을 좀 연동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실상 우리가 걱정했던 것만큼 반도체주가 내리진 않아요. 미국의 투자자와 한국의 투자자가 차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방금 앵커도 얘기를 했지만 ASML의 실적이 그다지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 정도 하락이 나올 만한 실적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지난 금요일에 JP모건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자체의 성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전 단계에서 지난 분기 지난해 실적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에서 평준화 수준에서의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으로의 반영이 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웬만한 실적을 발표해서는 주가가 상향화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당분간의 상황에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반대로 국내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구간에 있어서 전체 경기가 침체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높이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국내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약간의 상향화된 실적치만 나오더라도 여기에 상승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의 눈높이가 다르다는 점에서 반도체 종목과 기타 종목들에 대한 우리 해결점과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악재로 생각했던 것이 실상 악재가 아니었다. 우리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반도체주들의 주가 상승을 좀 해석해 볼 수 있을지요?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강하지만은 않습니다. 시장에서의 상승폭 대비해서 1% 미만 내외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최근에 가있던 한미 반도체는 한 2%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30포인트, 40포인트 가까운 지수 상승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이전과는 다르게 흐름에서의 약화된 모습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7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 상승했다가 7만 9천 원 저점 찍고 안정화되는 추세에서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3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등락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고점을 돌파한다거나 흐름의 전환이 나타난 시점에서의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주가에 대해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조정폭을 판단할 때
피보나치의 황금 분할 비율 0.618 대 0.382 비율로 조정을 받을 때 38.2%, 그러니까 대략 한 40%의 주가 조정을 받게 되면 바닥에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많이 판단을 합니다. 삼성전자 7만 원에서 8만 5천 원, 15,000원 올라가면 여기에 40%를 더하게 되면 7만 9천 원 바닥 때문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가 추가 하락보다는 안정화되는 구간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3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0% 조정을 빼게 되면 대략 17만 원 전후의 가격이 나옵니다. 그럼 하이닉스는 결론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의 기간차를 두고 가격의 일부 조정과 기관의 조정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반도체 흐름이 지수가 좀 강세 현상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이전과 같이 탄력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기보다는 기간화 과정에서의 형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반도체주들의 반등이 오늘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리 세진 않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계속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잠시 후면은 TSMC 실적도 공개가 되는데 네. 저희가 ASML은 좀 실망스러워서 이걸 좀 부담 요인으로 봤다면 TSMC 실적에 따른 시나리오는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지, 만약에 예상보다 더 잘 나온다고 하면은 반도체주가 여기서 또 한 번의 힘을 얻을 수 있진 않을까요? 주식 투자에는 가장 중요한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한 번의 경험치를 통해서 그 경험치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안 먹힌다는 거죠. 우리가 SML 같은 경우에 실적 부진치에 대한 시장 반응으로 오늘 주가 빠질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주가가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TSMC가 서로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학습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그 조정치는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TSMC의 실적은 크게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네. 그럼 그냥 수급의 이동단으로 지금은 반도체주를 대응하는 게 맞는 거겠네요. 그렇죠. 수급의 이동과 조정 과정의 진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 시장 변화의 패션에 맞춰서 투자 관점을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나 이 패턴의 흐름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대해서는 지수가 당분간의 구간에서 상승의 돌파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나기보다는 등락의 과정이 나타나겠죠. 반대로 코스닥은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반도체보다는 경기민감주, 이 투자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오늘 악재를 이겨내고 상승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너무 축포를 터뜨리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고요. 수급의 이동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반도체에서 어디로 수급이 이동하는지도 꼭 눈여겨보자라고 이슈 추적해봤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배경에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다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 좀 약화되면서 타격을 1차원적으로 받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비교적 견조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왜냐? 기술 수출과 품목 허가 기대감 등 파이프라인의 성과가 부각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 미국의 생물보안법 발의 등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했기 때문에 물론 고점 대비는 내려오긴 했지만 예를 들어 알테오젠이라던가 레고캠바이오 그리고 최근에는 삼천당제약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끄는 굵직한 핫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견조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은 실적주보다는, 그러니까 바이오텍보다는 실적주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는 해요. 금리 인하가 늦춰진다라고 하면은 기대감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더 많이 판단할 테니까요. 그로 인해 호실적 기대감이 바탕된 에스테틱 의료기기 기업의 강세가 최근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흐름이 지속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 아스코 초록에 공개가 되면은 새로운 또 바이오텍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수 있고요. 더불어서 하반기에 CDMO 수주나 제품 승인 출시 등의 모멘텀이 남아있고 더불어 고환율 기조 속에서 제약바이오도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의 반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단순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습니다. 김대준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에서의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좀 더 추세적으로 흐름이
이어갈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한 3가지 정도 들 수 있고요. 첫 번째는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종목 차별, 그러니까 우량주만 그나마 나은 종목들이 걸러지는 형태에서 기간차에 그 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두 번째는 최근 1, 2, 3월간의 바이오 섹터에서의 종목 움직임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우량주 중심,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해서 주가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대기업 단에서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2월 1월에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 SK그룹은 장녀가 SK바이오팜의 본부장을 맡게 됐죠.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총괄을 장남해하게 됐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도 마찬가지고 전반에 오리온도 그 레오컴바를 인수했죠. 최근에 대기업 단에서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바이오의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주가 상승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고 이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럼 현재 제약바이오 내에서 오늘 시장 좀 눈에 띄는 특징주, 대장주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대장주는 기존의 대장주죠. 기존의 대장주로 말하면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제약바이오의 성장을 주도했던 게 HLB입니다. 제가 앞서서 잠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피부다 추시열의 황금 분할 비율의 조정폭을 말씀드렸죠. HLB 같은 경우에도 5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7만 원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40%를 더하게 되면 대략 9만 원 정도의 저점이 나옵니다. 9만 원 저점 부근에서 오늘 반등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죠. 여기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9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주가 상승이 나타났고요. 여기에 12만 원 정도의 조정폭을 더하게 되면 16만 원 정도에서의 저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했던 대장성 종목들의 가격차의 저점 부근이 최근 저점을 찍어가면서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을 줬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주가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의 흐름은 좀 더 이어지는 측면에서 대장주 기존의 흐름을 주었던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좀 더 시장 선도 현상에서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제약바이오 대장주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안 넣으셨네요.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비만 치료제라든가 관련 이슈에 의한 주가 움직임이 오늘 탄력적이긴 합니다. 네. 6, 7% 좀 더 강하죠. 하지만 이 종목들은 단기 이슈에 의한 주가 상승의 흐름이 적용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추세적 흐름에서의 변화를 가져가는 종목들은 여전하게 과거에 강했던 종목들이 다시 시장에서 부각을 주는 형태로의 진행이 될 것이라는 예측하에서 기존에 강했던 종목이 앞으로도 강할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아웃퍼폼하고 있는 제약바이오보다는 기존의 시장 대장 역할을 했던 HLB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전히 대장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HLB, 제약바이오 톤이 네. 앞서 들었던 반도체 톤보다 조금 더 높으셨어요. 조금보다도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지금 굉장히 격양되면서 네. 바이오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이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네. 물론 대장은 우리가 다들 아는 종목이니까 그렇죠.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또 같이 눈여겨볼 만한 우리 김대중 대표가 꼽은 후발주 혹은 꼭 관심주 어떤 게 있을까요? 바이오 섹터에서 한정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알테오젠에 대해서 관심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 알고 계시다시피 기술 수출 관련한 내용들도 있고요. 이러한 이슈들이 좀 더 진행되는 상태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타픽으로 알테오젠 바이오 섹터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좀 강한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어제까지 연일 좀 내림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고점 대비 좀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가격적인 부담을 또 신경 쓰신 분들 계시는데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가격적인 부분은 좀 전에 이제 조정의 폭의 40% 조정을 충분히 충족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조정의 폭에 저점을 찍어줬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반등이나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내에서의 탑픽주로 꼽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만들고 있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리고 철강은 잠시 후에 또 저희가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김대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